응급실 복도 12살 소녀가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나 죽기 싫어. 하지만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제가 왜 버려져야 했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아빠, 나 죽기 싫어.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는 제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응급실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났고 심장 박동 모니터는 빅빅빅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차가운 침대 시트가 등을 파고들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보호자분, 지금 당장 골수의 식동이 선명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펜을 준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또르르 하얀 타입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15년 후 저는 하얀 의사가 오늘 입고 그 병원 복도를 다시 걷게 됩니다.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의사로서요. 그리고 그날 밤 아빠 옆에 서 있던 그 여자를 수갑을 찬 채로 다시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빠가 날 버린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새벽 2시였습니다. 응급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뜨거웠어요. 아니, 추웠던 걸까요?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옆에는 수많은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빗빗, 피,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에 김이 서렸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아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아빠 옆에는 새엄마 이지훈이 서 있었어요. 새엄마가 아빠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수술복을 입은 채웠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시죠?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빠 손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가락만 깍깍거릴 뿐이었죠. 의사 선생님과 아빠, 그리고 새엄마가 커튼 밖으로 나갔습니다. 커튼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급성님 푹구성배 켈병이 악화되어 지금 당장 골수 의식을 하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몸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6개월 전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요. 6개월 전 저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떠들며 점심을 먹고 학원에 다니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돕는 의사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에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았는데 팔에 다리에 시원한 멍이 생겼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했죠. 일주일 뒤 코피가 났습니다. 수업 중이었어요. 갑자기 코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휴지로 막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보건실에 가서 30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서윤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좋겠구나. 담주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아빠와 함께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위 언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빠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바로 대학병원에 갔어요. 소아청소년과였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피를 뽑고 골수 검사도 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진단이 나왔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배 혈병입니다. 백혈병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백혈병은 암이잖아요. 저한테 암이 생겼다고요? 12살인데요.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상태를 지켜보면서 골수 의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새엄마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깐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항암 치료만 해도 수개월간 수천만 원이 들고 골수 이식까지 하면 최소 1억 원 이상 예상됩니다. 새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건 제가 8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비 오는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멍하니 하얀 국화꽃만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해.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저녁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서윤아, 밥 먹자. 퇴근 후 아빠는 늘 밥을 해줬습니다. 서툴렸지만 정성스러웠어요.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그리고 밥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빠 나 의사 되고 싶어. 그래, 우리 서윤이가 의사가 되면 아빠 자랑스럽겠다. 아빠는 늘 제 꿈을 응원해줬어요. 학원비가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보내줬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3년 전 아빠가 재혼을 한다고 했어요. 서윤아,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혼자 살기 힘들어. 이지훈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산문 어느 살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윤아, 반가워.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야. 동생도 생겼어. 네, 내 차이 여자아이가 그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은이라고 했어요. 통통한 볼에 큰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언니 안녕. 하은이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새 가족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외롭지 않다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엄마는 하은이에게만 좋은 옷을 사줬어요. 저한테는 언니니까 검소하게 입어야지라고 했습니다. 하은이 장난감은 계속 늘어났지만 제 책상은 그대로였어요. 서윤아, 언니니까 하은이 좀 돌봐줘야지. 항상 그 말이었습니다. 언니니까 참아야 한다. 언니니까 양보해야 한다. 언니니까 명절에 친과 식구들을 만나러 갈 때도 저만 집에 남았습니다. 서윤아, 너는 숙제하고 있어. 하은이가 어려서 피곤할까봐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엄마 눈치만 봤습니다. 반찬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새엄마가 요즘 시대에 그런 가게는 안 되어라며 다른 사업을 하자고 했대요. 아빠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가 주선한 일을 시작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빠는 점점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사진도 치워졌습니다. 서윤아,
이제 새 출발하는데 옛날 사진은 좀 새엄마가 제 방에 있던 엄마 사진을 창고 박스로 옮겼어요. 저는 그 사진을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났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제가 백열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시 응급실 커튼 언어 목소리로 돌아옵니다. 골수의 식이 필요하다고요?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항암 치료 후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공여자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등록을 해두셔야 해요.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울었습니다. 누가 저예요? 이 민머리 아이가요? 학교도 못 갔습니다. 친구들이 면회왔지만 쑥스러워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방에서 혼자 끊고 거리다가 간신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응급실 침대 위입니다. 커튼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아빠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희나 조금만 힘내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아빠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결정하지 못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새엄마가 아빠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엄마가 메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철컥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서류 봉투, 봉투에서 종이인장이 삐져나왔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증서. 저는 침대에 누워 그걸 봤어요. 고개를 조금 돌리니까 글자가 보였습니다. 5억 원 제 이름으로요. 그런데 수익자는 새 엄마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삐삐삐삐 모니터 소리가 빨라졌어요. 새 엄마가 황급히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봤어요.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거 뭐예요? 아빠는 제 말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아니, 정말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 목소리는 너무 작았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지선 비용은 검사 포함해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억 5천만 원. 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새엄마가 아빠 귀에 뭔가 속삭했습니다. 저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오빠 그 돈이면 새엄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산소 마스크 안쪽이 부옇게 흐려졌습니다. 아빠, 저는 간신히 손을 들어 아빠를 향해 뻗었습니다. 나 살고 싶어.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밖에서 상담 좀 하시죠.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새 엄마가 아빠 팔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커튼 밖으로 나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따라 나갔고요. 저는 침대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심장 박동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비비비, 규칙적이지만 너무 빠른 소리였습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신을 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만 아픈 게 아니군. 이 응급실에 나쁜 사람들이 가득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많이 거짓말이에요. 커튼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환자분 백혀주고 수치가 정상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설명이었어요. 골수의 식은 언제 해야 하나? 많아. 아빠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최대한 빨리 공유자를 찾아야 합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분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은행에서 찾아야 하는데, 일단 가족분들 검사부터 하시죠.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하셨죠? 새엄마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검사와 수술, 그리고 입원 치료까지 포함하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1억 5천만 원 새엄마가 그 숫자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오빠 1억 5천은 너무 커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귀는 멀쩡했거든요. 하지만 서윤이가 아빠가 마이크틀 흐렸습니다. 하원이 생각해야죠. 하원이도 크면 대학 가야 하잖아요. 그 돈이면 하원이 대학 등록금 4년치예요. 그렇지만 서윤이는 지금 당장 오빠 새엄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골수의 식혜도 재발률이 50%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절반은 다시 백혈병이 온대요. 정말 아빠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면역 억제제 먹어야 한대요. 그 약값도 만만치 않고 부작용도 심하대요. 신장도 나빠질 수 있고 새엄마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요. 서윤이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차라리 뭐, 아빠가 물었습니다. 차라리 편하게 보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서윤이도 너무 힘들어 하잖아.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학교도 못 가고 제 손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어요. 편하게 보내주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날 죽게 내버려 둬라는 말인가요? 지은 씨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아빠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착해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현실을 봐야죠. 우리 집 형편이 어떤데 반찬 가게 정리하고 지금 새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직 자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서윤이 치료한다고 1월 5천 쓰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요. 하은이는요? 하은이는 아직 어려요. 밥도 먹여야 하고 학원도 보내야 하고 새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오빠가 서윤이한테만 매달리면 우리 가족 다 무너져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흰 천장에 금이가 있었어요. 가늘다란 선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금을 따라가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나요? 고기만 끄덕인 걸까요?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새 엄마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하다고 느낀 건 저뿐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빠는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서윤아, 이제 하은이가 동생이야. 잘해줘야 해. 4살 차이 하은이는 귀여웠어요. 처음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생겨서 좋았어요. 외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서윤아 하은이 옷 좀 사야 하는데 너는 교복이 있으니까 괜찮지. 서윤아 하은이 장난감 사러 가는데 너는 집에서 공부해. 서윤아 하은이가 아파. 내가 좀 봐줘. 언니니까 그 말이 주문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설날이었습니다. 친구에 가는 날이었어요. 저도 준비하고 있었죠. 서윤아, 너는 집에 있어.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왜요? 저도 가고 싶은데요. 하은이가 어려서 차 안에서 힘들어해. 너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 그래도 다음에 가자. 다 돼. 언니니까 양보해줘. 결국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재미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남은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혼자서요. 그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사진을 꺼내봤어요.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사진이요.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저를 안고 웃는 엄마, 제가 5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지는 못했어요. 새엄마가 싫어할까봐 그 사진도 결국 빼앗겼습니다. 어느 날 새엄마가 제 방을 청소한다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아, 이 사진 제 엄마예요. 알아? 근데 말이야. 이제 새 출발하는데 옛날 사진 보고 있으면 슬프잖아.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내가 이러면 아빠도 마음 아파하셔. 새 엄마가 사진을 가져갔습니다. 뭐에 뒀는지 몰라요. 다시는 못 찾았어요. 너는 우리 피부지도 아니잖아. 한 번은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하은이 장난감을 정리하라는 말에 저도 피곤해 유라고 했을 때였어요. 뭐 피곤해. 넌 우리한테 약혀서는 주제에 피곤하다고 새엄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런 표정을요. 내 피부지도 아니면서 잘 먹고 잘 자면서 이제 와서 피곤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똑바로 해. 그날 밤 아빠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새엄마가 한 말을 아빠 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새엄마와 하은이를 보며 웃는 아빠를 보면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내 참았어요. 언니니까 참아. 하니까 아빠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커튼 너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커튼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서윤 양, 조금만 더 힘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라고요. 뭘 힘내요? 죽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빠와 새엄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빠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골수이식 동의서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도 낮아지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이 아빠를 봤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빠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동의서 위에 펜 끝이 닿으는 순간이었어요. 새엄마가 아빠 손목을 잡았습니다. 오빠 신중하게 펜이 아빠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펜이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하얀 타일 바닥 위를 굴러가는 파란 볼펜.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아빠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빠를 불러야 했습니다. 아빠 제발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맨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서윤 양 누우세요. 저는 고기를 저었어. 복도로 나가려는 아빠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아빠 나 살고 싶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콧물도 흘렀어요. 보기 흉했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빠 나 살고 싶어. 아프지만 살고 싶어. 목이 쉬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제발 아빠 나을 살려줘. 제발 아빠가 저를 내려다 봤습니다. 아빠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서윤아 아빠, 나 아직 12살이야. 나 죽기 싫어. 의사 되고 싶어. 아빠랑 더 살고 싶어. 간호사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윤 양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뿌리쳤어요. 바지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발 아빠 골수 이식해줘. 나 잘할게. 아프다고 안 올. 제발 새엄마가 아빠를 뒤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가요. 하지만 가요. 빨리 아빠가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제 손이 아빠 바지에서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빠가 의사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형편의 1억 5천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소리는 없었어요. 그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를 부축했어요. 다시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하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복도로 나갔어요. 새엄마가 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새엄마 얼굴이 보였어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제 눈은 보였어요. 새엄마가 아빠 팔을 꽉 잡고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정말로 끝이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물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웠어요. 차가운 마스크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서윤 양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간호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 없이는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간호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응급처치만 계속하면서 지켜봐야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끝맺을 필요가 없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빛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불규칙 켰어요. 느리다가 갑자기 빨라지고 또 느려졌습니다. 환자 심박수 불안정합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외쳤어요. 산소 농도 높이고 링거 속도 조절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지시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눈이 흔들리는 거였을까요? 끼어. 이대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12살에 죽는구나. 의사도 되지 못하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건가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살고 복도 저쪽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나 봐요. 계단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했어요. 오빠 새엄마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서윤이가 오빠, 우리 남은 가족 생각해야죠. 하은이가 더 중요해요. 오빠 침탈이잖아요. 서윤이도 내 딸인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하은이 미래가 보장돼요. 그래도 이게 맞는 건가? 오빠 이건 하은이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 함께 멀어지는 소리. 저는 고개를 돌려 창문을 봤습니다. 1층 주차장이 보였어요. 아빠 차가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중고차.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타던 차였어요.
차분히 열렸습니다. 아빠와 새엄마가 탔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주차장 출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바라봤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봤습니다. 차가 점점 작아졌어요. 빨간 후배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버렸구나. 정말로 가버렸구나.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20분이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을 재고 링거를 확인하고 체온을 쟀어요. 하지만 그분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할 수 없었어요. 보호와 동의가 없었으니까요. 서윤양 보호자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꺼졌을 거예요. 요금을 못 냈거든요. 한 달 전부터 핸드폰이 정지됐어요. 새엄마가 아픈 애가 무슨 핸드폰이 필요해? 라고 했었습니다. 집 전화는요? 많이. 아빠가 안 받으실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참아요. 아침 되면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 30분, 4시 30분, 통증이 심해졌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다 아파요. 조금만 참아요. 진동제 드릴게요. 주사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팔로 들어왔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감각이 무뎌진 것 뿐이었을까요? 5시가 됐습니다. 응급실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새벽이라 환자가 적었나 봐요. 저 말고 다른 침대도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이 축축해졌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날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엄마는 날 사랑했잖아요. 정말로 사랑했었잖아요. 정말로 사랑했었잖아요.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또 각도가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중년 여성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분이 제 침대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섰습니다. 저를 봤어요. 아야, 그분이 다가왔습니다. 왜 혼자 있니? 보호자는 어디 계시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분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말해볼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가버렸어요. 가버렸다고. 골수 의식가 안 한대요. 돈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 그게 무슨 아버지가 널 두고 갔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분이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빠르게 읽었어요. 강서율 12살, 급성님 푸구성 백혈병.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골수의식권, 보호자동의 거부, 차트를 내려놓았어요.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를 봤어요. 슬픔, 분노, 결심, 20년 전이 떠오르네. 그분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도 그 나이였어. 딸이요. 응, 문화더스시였지. 백혈병이었어. 골수의식을 했지만 재발했어요. 결국 그분이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분이 눈을 떴습니다.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간호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간호사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지금 당장요. 누구신데요? 박은숙입니다. 희망교육재단 이사장이고요. 간호사 선생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박 이사장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 선생님이 뛰어갔어요. 3분쯤 지났을까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조금 전 그 선생님이었어요. 박 이사장님, 이른 아침에 무슨 이 아이 보호자가 되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멈췄어요. 네, 제가 이 아이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가족이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모가 의료 방임을 한 경우 제3자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변호사랑 확인했습니다. 박은숙 이사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든 책임지겠습니다. 법적 책임, 의료 책임, 비용도 전부. 비용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역 부담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박 이사장님을 봤습니다. 확실하신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의서 준비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나갔어요. 곧 동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박은숙 이사장님이 펜을 들었어요. 주저하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도 박 이름을 썼어요. 박은숙 그 이름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살 수 있어, 괜찮아. 저는 그분 손을 꽉 잡았어요. 힘껏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천만에 너는 살아야 할 귀한 생명이란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침대가 움직였어요. 수술로 가는 거였습니다. 박 이사장님이 침대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네, 조금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수술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문이었어요.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 이사장님이 제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잘하고 나와. 기다리고 있을게. 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요. 아빠 미안해. 나 혼자서 살게. 마치 주사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팔로 들어왔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치아가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박 이사장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수술실 박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박은숙 이사장님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어요.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밝아졌어요. 20년 전 또 이런 아침이었습니다. 날 은지가 수술실에 들어간 날, 그때도 이렇게 해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은지는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은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가에 맴돌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은지는 수술대 위에서 떠났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이사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목을 주었어요. 서희나 꼭 살아서 나와야 해. 산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불은 계속 켜져 있었어요. 이사장님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 이사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수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앉았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1시, 2시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보호자분, 미 선생님 수술 성공했습니다. 이사장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성공한 거예요? 네, 골수 이식이 잘 이뤄졌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사장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년 전엔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어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깨어났구나.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은숙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살았나요? 눈 잘 이겨냈어. 수술 성공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정말로 살았구나. 물 마시고 싶어요. 이사장님이 물컵을 들어 빨대를 제 입에 대셨어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고마워요. 천만에. 이제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꽃다발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카드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보낸 거야. 학교에서 소식 듣고 다들 걱정했대. 그랬구나. 그리고 선생님도 문병 오셨어. 아빠는요? 그 질문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안 왔겠죠. 가족은 연락 없었어요? 이사장님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어.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2주 동안 면역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균실에 있어야 했어요. 이사장님만 보호복을 입고 며칠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사장님이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기고 앉으셨어요. 나한테 이야기해 줄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야기, 아빠와 단둘이 살던 이야기, 새 엄마가 온 이야기, 그동안의 차별, 백혈병 진단, 그리고 그날 밤 응급실 이야기. 새 엄마 가방에서 보험 증사를 봤어요. 보험 증사 제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보험금 5억 원. 근데 수익자가 새 엄마였어요. 이사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계획이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야, 내 새 엄마는 처음부터 널 제거하려고 했던 거야. 보험금을 타려고. 저는 이불을 옮겨지었습니다. 근 아빠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그 여자는 계획적이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였어요. 이제 괜찮아.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왜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나한테 딸이 있었거든.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랑 비슷한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20년 전이야. 죄송해요.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내가 더 잘해줄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걸. 이사장님이 저를 봤어요. 그런데 너를 만났어. 그날 응급실에서 혼자 있던 널 봤을 때 내 딸이 생각났어.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 감사해요. 고맙긴. 오히려 내가 고마워. 내가 사라져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아, 내 태어나면 우리 집에서 지내자. 어때? 내 혼자 살 순 없잖아. 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고 학교도 다녀야 하고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공부해. 응.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패 끼치는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나도 혼자 사는데 내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 그리고 이사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나한테 딸이 생기는 거잖아. 저 D 되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오히려 영광이지. 저는 이사장님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품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났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짧았지만 보기 좋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더 강해 보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서윤아, 학교 복학 준비됐어? 이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좋아, 내일부터 다니자.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이사장님이 새로 사주신 핸드폰이었습니다. 아빠 번호를 눌렀어요. 따르륵 따르륵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새엄마 목소리였어요. 저 서윤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제가 살았어요. 수술 잘 됐어요. 아빠 좀 바꿔주세요. 지금 안 계셔. 그럼 언제 계세요? 모르겠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눈물이 났어요. 이사장님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 전 괜찮아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 하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아빠한테 보여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저녁 식탁에서 이사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저요? 응. 꿈이 있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가족한테 버려진 아이들을요. 이사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열심히 공부하자. 내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엄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엄마라고 이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우리 딸 열심히 하자.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아혈액 종양과 전문의가 목표였어요. 서윤아, 오늘 컨디션 어때? 은숙 엄마가 아침 식탁에서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전 엄마라고 불러요. 법적으로도 양다리 됐거든요. 괜찮아요. 시험 잘 볼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딸. 최고야. 엄마는 늘 저를 응원해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의대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학비도 전부 지원해 주셨어요. 희망교육제자 이사장이셨지만 저한테는 그냥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을 살릴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가족한테 버려진 아이들요. 그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거예요. 그래, 넌 잘할 거야. 누구보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흰가원을 입었어요. 명찰을 달았습니다. 전공의 강강윤, 곧 전문의가 될 이름이었어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환자 차트를 들고 회진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니, 걷는다기보다는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리 된 남자였어요. 머리는 백발이었고 얼굴은 해수겠습니다. 몸도 많이 말랐어요. 옆에서 여자가 팔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제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빠, 15년 만에 보는 아빠였습니다. 너무 늙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떴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차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빠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를 지나쳐 갔어요.
아빠 옆에 있던 여자 새 엄마였습니다. 이지은 15년 전과 똑같았어요. 많이 조금 늙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 끝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서윤 선생님, 동료 의사가 옆에서 불렀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한데, 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잠깐 휴게실 갔다 올게요. 급여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5년 만에 봤습니다. 아빠를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집에 찾아가려 했지만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결국 포기했어요. 아빠도 절 포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네요. 병원에서 환자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환자 목록을 검색했어요. 강민석을 입력했습니다. 찾았습니다. 환자 이름 강민석 58세, 병명은 간세포암 말기 사기였습니다. 보호자는 이지은으로 기재돼 있었고 입원 한지 3일째였어요. 담당 의사는 종양내과 김 교수님이었습니다. 말기 간암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차트를 더 읽었어요. 암이 이미 다른 단기로 전이됐습니다. 배, 림프절, 예후가 좋지 않았어요. 수술은 불가능 항암 치료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생존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가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오는 걸까요? 날 버린 사람인데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인데 그래도 아빠였어요. 이게 운명인가? 서윤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복도에서 강민석 환자 보셨죠? 제 환자예요. 놀라시던데 혹시 아는 분이세요? 아, 네, 제 아버지예요. 김 교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15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렇구나.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그보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를 봤어. 엄마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를 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말기 간암이래요. 서윤아 괜찮아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제가 조사 좀 해봐도 될까? 네. 계모에 대해서요. 계모 네 뭔가 이상해요. 아빠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겠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일주일 뒤 엄마가 서류 봉투를 건네줬어요. 찾았어. 이지윤에 대한 모든 것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어요. 이지윤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점과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가요? 응. 재혼 사기 전문가야.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결혼 사기로 집행유예 보험금 사기 미스로 벌금형 재원 후 전처 자녀 학대로 기소유예 이렇게 많아요? 더 있어 엄마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지우는 지난 20년간 4번 결혼했어. 모두 자녀가 있는 호라비들이었지. 그래서요. 그 자녀들 중 3명이 사망했어. 모두 의문사였어.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딸 10살을 였어요. 계단에서 추락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의 아들 14살 식중독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의 딸 9살 익사했습니다.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보험금은 이지윤이 받았습니다.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어. 하지만 보험금은 받았지. 이지윤이 3명이나 그리고 내가 4번째였어. 강민석과 재원저도 타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병이 있었죠. 엄마 이건 살인미수야. 계획적 살인.
다음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카페 재원 성공하기, 운영자 이지은 회원수 500명 판매 강의, 전처 자녀 제거법 수익 유언 5천만 원, 강의를 팔았어요. 사람 죽이는 방법을 그래보험 가입하는 법, 의료 방해만은 법사고사로 위장하는 법 다 가르쳐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봤어요. 강민석 재산 변동 내역, 반찬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 매각금 3억 원 이지은 명의로 아파트가 구입됐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3억 원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비밀억 5천만 원 개인 파산 신청 이지은이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단독 명의로 건물을 구입했어요. 아버지가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빠도 피해자였네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재산답에 아끼고 병까지 걸렸어. 그런데 치료는 안 받고 있어. 왜요? 이지은이 맞고 있어 치료비 아깝다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친달 하은이는요? 하은이는 대학 준비 중이고 이지은이 하은이한테만 돈 쓰고 있어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지은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아빠와 결혼해서 재산 빼앗고 절 제거하고 보험금 타고 그리고 아빠도 버리는 거. 엄마, 응?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 마음대로 해. 엄마는 내 편이야. 아빠를 살려야 할까요? 날 버린 사람인데 그건 내가 결정해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빠를 살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할까? 1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응급실에서 아빠가 뒷걸음질 치던 모습, 제가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밭집은 그대비 모습, 하지만 아빠도 피해자였어요. 이지윤한테 속았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엄마, 응, 둘 다 할래요. 둘 다 아빠가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할 수 있게 해주고 계모를 응징할 거예요.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하자. 제대로 준비해서 완벽하게 끝내자.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윤아 앉아.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두꺼운 파이드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엄마가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희망의료재단이라는 로고가 보였어요. 서윤아, 사실 엄마가 말 안 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운영하는 건 교육재단만이 아니야. 엄마가 다른 서리를 꺼냈습니다. 병원 목록이었어요. 희망의료재단, 국내 5대 병원 체인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총 병상수 5,000개, 그리고 엄마가 저를 봤어요. 총 자산 3조 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조요. 그래,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이사회 명단이었습니다. 이사장 박은숙 부이사장, 강서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작년에 내 이름으로 이사 등재했어. 집은 30% 중요. 내가 후계자야. 손이 떨렸습니다. 후계자라니 저는 그냥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도 되고 재벌도 되는 거야. 둘 다 할 수 있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이제 내 힘을 쓸 때야. 너한테 힘이 있어.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권력도 있어. 이 힘으로 계모를 응징하는 거야. 하지만 혼자서 싸우지 마. 제발 가가 움직이면 진실은 다 드러나. 우리 법무팀 조사팀이 있어. 전부 동원할 거야. 엄마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최 팀장님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윤 이사님, 법무팀장 재진우입니다. 이사님 그 호칭이 낯설었어요.
앉으세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최 팀장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지은 58년생 재원사기 전문가, 모든 정과 기록 재산 변동내요. 과거 결혼 이력 전부 조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조사팀도 투입하세요. 과거 남편들 인터뷰 사망한 전처 자녀들 부검 기록 재검토 빠뜨리지 말고 전부요. 네, 기한은 일주일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최 팀장님이 나간 뒤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게 재벌의 힘이야. 혼자서는 평생 걸릴 일을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어. 엄마,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랬잖아. 제가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젠 진짜로 힘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쌓인 서류들 최 팀장님이 발표했어요. 이지은, 본명 이지은, 과거 사본의 결혼 기록이 있습니다. 프로젝터에 사진들이 떴어요. 4명의 남자, 이지은의 전 남편들, 첫 번째 남편 10살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딸이 계단에서 추락해 숨졌어요. 보험금 3억을 받고 이듬해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 14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아들이 식중독으로 사망했어요. 보험금 4억을 받고 다음에 이혼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 9살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 그의 딸이 물을 빠져 숨졌어요. 보험금 5억을 받고 이듬해 이혼했습니다. 네 번째 남편 강민석 12살 딸 강서윈이 있었습니다. 딸의 골수 의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총 보험금 수령액 12억 원 제 사진이 떴어요. 12살 때 사진학교 사진이었습니다. 총 보험금 수령령 12억 원. 그리고 최 팀장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온라인 비공개 카페 재원 성공하기 운영자 확인 회원수 500명 카페 화면이 떴어요. 게시글 들이 보였습니다. 전처 자녀와 관계 끊는 법, 보험 가입 타이밍, 의료 방임, 합법적으로 학위 유료 강의 판매 확인, 전처 자녀 제거법 1일 수강료 50만 원, 연수익 약 5억 원 추정, 제거법 사람을 제거하는 방법을 돈 받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경찰도 이미 수사 중이었습니다. 경찰이요? 네. 사이버 수사대에서 카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한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검거 못하고 있었어요. 결정적 증거요. 생존 피해자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최 팀장님이 저를 봤어요. 강서윤 이사님이 유일한 생존자십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증언하면 기소 가능합니다. 사기, 살인미수, 아동학대, 보험사기, 징역 20년 이상 나올 겁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연쇄 범죄를 막는 거야.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게요. 증언할게요. 좋아.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크를 할까 말까 손이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약하고 힘없는 목소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접니다. 서윤이요. 서윤이. 아버지가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누웠어요. 서윤이, 정말 서윤이구나.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살아있었구나. 골수에 식성공했구나. 네, 성공했어요. 의사가 됐구나. 하얀 가운 잘 어울린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미쳤었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용서해줘. 제발 아빠가 저 말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봤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많이.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15년이에요. 아빠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찾아가려고 했어. 정말이야. 근데 용기가 안 나서 지훈이가 속였어. 내가 죽으면 우리 형편이 나아진다고. 치료비 아껴야 한다고. 근데 알고 보니 보험금이 있었어. 5억이나 수익자는 지훈이었어. 난 몰랐어. 지훈이가 내 목숨에 보험을 걸었다는 걸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 내가 살았다는 거.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 지훈이가 내 재산 다 빼앗아 갔고 사업도 망했고 알아요. 내가 말아? 다 조사했어요. 아빠가 당한 것도 속은 것도 아버지가 고개를 떨고 왔어요. 그래도 변명할 수 없어. 내가 널 버린 건 사실이니까. 네, 사실이죠. 그새 전 혼자 살아남았어요. 아빠 없이 그새 의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또 울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새엄마 이지훈이 들어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멈춰서요. 과일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과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넌 언어. 어떻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일어났어요. 이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의사가 됐네요. 그것도 재벌 의료재단 이사로요. 뭐라고? 아, 희망의료재단 이사 강소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15년 만이네요. 이지훈의 입이 벌어졌어요. 나가, 당장 나가. 왜요? 아버지 병문안 왔는데 이 병실에서 나가라고. 여보, 그만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내 딸이야.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새엄마가 아버지를 노려봤어요. 독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새엄마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곧 다 끝날 거예요. 뭐가? 아버지도 당신도 그리고 15년 전 그날 밤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15년 전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생명보험 증서 기억하세요? 이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전 남편 죽은 아이들 셋온라인 강의까지 전부 다요? 너 니깐 년이 뭘 한다고 다 합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준비하세요. 곧 끝날 테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했어요? 네, 선전 보고했어요.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엄마 아빠 치료부터 시작할게요. 말기암이라던데. 가능할까? 뭐 완치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 해볼게요. 항암 치료라도 받으시게 해야죠. 다음 날부터 아버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희망의료재단 최고의 종양내과 팀을 투입했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하지만 암은 이미 넘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 시간 동안이라도 아빠가 진실을 알고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엄마가 아침 식탁에서 달력을 펼쳤어요. 서윤아 의사국가 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언제지? 다음 주 금요일이요. 좋아. 그날로 잡자. 기자회견. 그날 모든 걸 공개하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사 합격 발표와 동시에요. 응, 내가 수석 합격할 거잖아. 의료재단 이사로 공식 발표도 하면서 말이야. 그날 가장 주목받을 거야. 그때 터트리는 거지. 엄마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장소는 희망의료재단 본관 대강당 200명 수용관.
기자들, 의대 교수님들, 동기들 다 초대할 거야. 아버지도요? 당연하지. 그리고 새엄마도 초대장이 발송됐습니다. 아버지 병실로도 초대장이 갔어요. 이지은 앞으로도 한 장 더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밤마다 원고를 다듬었어요.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말할지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준비된 네 발표 전날 밤 엄마가 물었어요. 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요. 그 말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어요. 이젠 정말로 제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래, 내일 잘하자. 발표의 당일 희망의료재단 본관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 동기들, 선배들,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치마,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어요. 서윤 선생님, 긴장되세요? 뒤에 행사 진행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객석을 살짝 봤어요. 맨 뒤연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였어요.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새엄마가 있었어요. 불편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 부른 거야? 새엄마가 아버지에게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모르겠어. 서윤이가 합격했다길래 이상해, 뭔가 수상해. 오프닝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의료재단 이사 공식 발표 자리입니다. 또한 올해 의사국가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강서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나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윤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마련한 게 아닙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12살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제 어린 시절 사진이 떴어요. 12살 때 학교 사진. 저는 급성 림프 구성배 켈병 환자였습니다. 올수의 식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보호자분 지금 당장 동의서에 설명하셔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객석에서 엄우한 소리가 들렸어요. 비용이 1억 5천만 원 감당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카메라가 객석 뒤연을 비쳤습니다. 아버지가 화면에 잡혔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제 아버지 강민석입니다. 객석이 옹성거렸습니다. 모두 뒤를 돌아봤어요. 새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응급실 복도에서 혼자 버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를 두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박은숙 엄마 사진이 떴습니다. 희망의료재단 이사장 박은숙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수술비 전액을 부담하시고 저를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객석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왜 버려졌는지 그 진실을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대형 스크린이 작동했습니다. 서류 이미지가 떴어요. 생명보험 가입 증서. 이것은 15년 전 제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증서입니다. 가입 시기는 제가 백혈병 진단받기 6개월 전 보험금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화면이 확대됐어요.
이지은 제 계모입니다.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계모가 보험금을 노린 거야? 새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이지은의 보험 설계사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애가 죽으면 5억이 들어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익자가 이지은 님이시니까요. 좋아요. 그럼 빨리 처리해 주세요. 객석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 3명의 남자 사진이 떴어요. 이지은은 저희 아버지 전에 3번 결혼했습니다. 모두 자녀가 있는 호라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사진이 바뀌었어요. 아이들 사진 3장 모두 사망했습니다. 추락사, 식중독, 익사 모두 보험금이 지급됐고 수익자는 이지은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새엄마에게 돌렸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만해, 거짓말이야. 새엄마가 소리쳤어요. 조작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카페 화면이 떴어요. 재원 넌공하기. 이지은은 이 카페를 운영하며 유료 강의를 판매했습니다. 제목은 전처 자녀 제거법입니다. 강의 화면이 재생됐어요. 이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험은 진단 6개월 전에 가입하세요. 그래야 의심 안 받아요. 병원비 아깝다고 하세요. 자연스럽게 치료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객석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새엄마가 도망치려 했어요.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이지은 씨 사기, 살인미수, 아동학대,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윤아, 이 은혜를 모르는 년아, 내가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살았는데 새엄마가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은혜요? 차갑게 웃었어요. 저를 죽이려던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받았죠? 네, 새엄마가 끌려나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걸어왔어. 아빠, 아버지가 무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미쳤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야. 아빠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냥 아버지가 저를 올려다 봤어요. 사라져서 고마워. 의사가 되어서 고마워. 내가 버렸는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져서 정말 고마워. 오열했습니다. 객석이 숙연해졌어요. 누군가 흔을 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죽으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됐습니다. 이제 저처럼 가족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살릴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싸울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국 객석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뒤편에서 엄마가 일어났어요. 두 손으로 박수를 치며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서윤 선생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질문 하나만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제 앞을 가득 메웠어요. 가족에 대한 감정이 어떠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젠 정리됐어요. 아버지를 용서하실 건가요? 용서는 하드의 가족은 아니에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이 아니라고요? 네, 전 이미 새 가족이 있으니까요. 엄마를 봤습니다. 뒤편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박은숙 이사장님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절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이요. 엄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안아주셨어요. 더 이상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3개월 뒤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지윤에 대한 1심 판결이었어요. 피고인 이지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전 남편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배상금 총 8억 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한 여자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생 하은이었습니다. 언니 하은아 하은이가 편집 봉투를 건넸어요. 읽어봐주세요. 제발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편지를 펼쳤습니다. 언니에게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줄 어릴 때 기억나요? 언니가 저한테 잘해줬던 거 장난감도 양보해주고 책도 읽어줬죠. 근데 전 언니가 부러웠어요. 언니가 똑똑하고 착하고 예뻐서 엄마는 늘 제게 언니처럼 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달라졌어요. 저한테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언니가 죽기를 바라는 거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휴,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언니 의사 되신 거 축하해요.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은 올린 편지를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은이도 피해자였구나. 일주일 뒤 아버지가 저를 찾았습니다. 병원 옥상 벤치에서 만났어요. 아버지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앉으세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아요. 차트 탔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버지의 백발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아, 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 알아요. 용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잘 살아져서 다행이야.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감사해. 아빠 제가 말했습니다. 전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다만 더 이상 달은 아니에요. 그래, 아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이지훈한테 속았잖아요. 그래도 변명은 안 돼. 내가 널 버린 건 사실이니까 맞아요. 사실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다른 가족이 있어요. 박은숙 이사장님, 그분이 제 엄마예요. 알아, 좋은 분 만났구나.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서윤아, 네, 그냥 잘 살아줘, 행복하게 살아줘. 네, 그럴게요.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그래 잘 가거라.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고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2개월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희망의료재단 최고의 의료진이 아버지를 돌봤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통증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하셨어요. 서윤아 고마워. 날 버렸는데도 이렇게 해주다니. 아파도 피해자였잖아요. 이젠 편히 쉬세요. 2개월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갔어요. 조문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소아혈액 중량과 전문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희망의료재단, 서울병원 소아과, 제가 15년 전 수술 받았던 그 병원이었어요. 첫 출근 날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었어요. 명찰을 달았습니다.
소아혈액 중량과 전문의 강서윤,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9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혼자 왔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예요? 지우요. 지우구나. 혼자 왔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는요? 없어요. 엄마는 가버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트를 봤어요. 급성님 푸구성 백혈병 15년 전 제 병과 똑같았습니다. 지우야,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있어. 내가 살 수 있어. 정말요? 응. 선생님도 지우랑 똑같은 병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나왔잖아.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선생님도요. 응. 그래서 선생님이 지우를 꼭 낳게 해줄 거야. 약속해.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진료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5년 전 아빠가 날 버렸습니다. 하지만 박은숙 엄마가 날 살려주셨죠. 이제 전 그 아이들을 살립니다. 지우 같은 아이들을 요 창밖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전 해냈어요. 의사가 됐어요. 이제 아이들을 살릴 거예요.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요 따뜻한 바람이 부렸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말이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 달 인생 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세요.